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건데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저랑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즐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잘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말을 그러니까 못하는 편은 아닌 건 아는데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저랑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시거든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나랑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고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참 쟤랑 대화를 하면 참 재밌어.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이게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또 이제 이 카네기 책에는 이제 사례라든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얼마 전 나는 브릿지 파티에 갔다. 나는 카드놀이를 할 줄 모르는데 마침 나처럼 게임을 할 줄 모르는 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라디오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로엘 토머스의 전 매니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여행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그와 유럽을 자주 여행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 그러세요, 카네기 씨. 당신이 방문한 멋진 곳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듣고 싶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갔던 곳들,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최근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카네기에게 당신이 했던 경험했던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대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남편과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한 아프리카라고요?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저는 항상 아프리카를 가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간 것은 언젠가 알제리에서 24시간 머문 것이 전부랍니다.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많이 못 가봤고요. 진짜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보셨나요? 그랬군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카네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네기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부인이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가 아프리카에 갔다 왔던 예를 잠깐 그냥 툭 던졌는데 카네기는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45분씩이나 계속 자기가 갔던 것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의 이야기는 4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가 가본 고장들과 경치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 그냥 자기 얘기 들으려고 앉았던 사람이 자기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나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이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의 청중이었던 것이다. 이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의 청중이었던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의 청중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과시해 보이면서 자기가 갔던 곳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부인이 비정상일까? 아니다. 대부분은 이 부인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것보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얘기 듣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제 예시가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뉴욕의 한 출판사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식물학자 만난 것이 생전 처음이라서 나는 그에게 흠뻑 빠져버렸다. 식물학자가 이국 풍치 가득한 식물과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과 실내 정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실내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식물학자는 내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만찬회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다. 다른 손님이 10명도 있었지만 나는 모든 사교계의 규칙을 어기고 다른 손님들은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자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때 식물학자는 그날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 몇 가지 칭찬을 했다.
그는 나를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나에 대해 언급하고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라며 말을 맺었다. 가장 재미있는 대화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제를 바꾸지 않고는 말을 하고 싶어도 뭘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펭귄의 구조에 관해서만큼이나 식물학에 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한 가지만 했다.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다.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이며 식물학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연히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에 빗대어서 이런 말이 또 하나 써 있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얘기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준다는 얘기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그에게 보내는 은근한 칭찬이자 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하나 또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 비난하지 말자. 네, 좋습니다, 김영웅님. 네,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청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되게 놀라세요. 오늘 이제 오늘 있었던 분이 자기 사례를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정말 저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분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분의 이제 자택으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좋아한다는 얘기를 알고 그냥 계속 두리번 거리다 그 사람의 집에 갔는데 뭐 이 사람을 칭찬할 거리가 없을까? 그냥 억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억지로 찾아봤는데 집에 돌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 한쪽에 돌이 되게 많이 있길래 이분은 돌을 되게 많이 모으시나 보다. 근데 신기한 게 돌이 되게 독특한 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집에 되게 돌이 멋진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 이런 돈들은 다 어디서 주워오시는 거세요? 아니면 돈 주고 사시는 거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한 5초 정도 질문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선생님 이 돌을 되게 예쁘고 좋은 돌들이 많은데 이 돌은 직접 사오시는 거세요? 아니면 직접 구해오시는 거세요? 이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돌에 관한 본인만 이야기를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 돌은 내가 어디 갔을 때 주워온 거고 이 돌은 내가 어디 갔을 때 경매로 사온 거고 이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 이 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그 돌 얘기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억지로 들은 게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신세계였었거든요. 저는 돌이라는 걸 돈 주고 산다는 것도 몰랐고요.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저는 너무나 재밌었던 거예요. 그 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1시간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팀장 미안하네. 너무 내가 내 얘기만 했지. 그러면서 오늘 할 얘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준비해 갔던 이제 고객으로 모시고 싶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한 건데 정말 저는 설명한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한 3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큰 돈을 맡기는 그런 저한테 고객분이 됐고요. 지금도 굉장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밥 한 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 팀장 그때는 이제 제가 팀장 직함을 달고 있었으니까 내가 왜 당신을 선택한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뭔가 좀 기가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뭐 제가 최고가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맛깔스럽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누군가한테 돈을 맡기고 관리를 맡길 건데 그 사람이 기왕이면 나는 즐거웠으면 좋겠어. 근데 당신이 내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 들어줬어. 그게 당신의 성공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부끄럽지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전율 그런 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엘리어트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의 일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매력들을 어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을 막 들었던 것 뿐인데 어찌 보면 이게 엄청난 활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의 시간이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후배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탁탁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얘기하다가도 에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네,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청하면은 제가 저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되게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데 말을 탁탁 끊는 후배들이 있으면 뭔가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영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세 번 이제 얘기 듣고 두 번 맞장구 치고 내 얘기는 한 번만 해라. 그 3, 2, 1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세 번 얘기하고 두 번을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내 얘기는 한 번만 짧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난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물론이지 나는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근데 넌 그거를 의심했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있냐면 내가 엄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멈추고 내 얘기에 너무나 집중해 주고 있잖아.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굉장한 경청? 무한적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훨씬 더 누군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저는 진짜 이 경청에 대한 걸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가끔 저희 이제 센터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담 예약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랑 정말 즐겁게 뭐 1시간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세요. 근데 가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상담 받으러 왔는데 내 얘기만 하고 가네요. 이러고 다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정말로요. 네. 제가 뭔가 막 칠판에 설명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다 보고 오시다 보니까 웬만한 이론적인 지식들은 다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뭐 설명해 줄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다 보면 거의 제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오신 분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실 때 되게 밝은 미소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진짜 경청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챕터 중에 제가